청룡지회가 열리는 낙양성이 달라져 있었다. 2달 전과 같은 성문, 같은 저작거리, 같은 골목이었지만 사람이 달라졌다. 어디를 봐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검을 찬 무인, 창을 맨 무인, 쌍도를 허리에 두른 무인, 문파 표식이 달린 패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저작거리 곳곳에 섞여 있었다. 낙양성 토박이들과 섞여 걸었지만 눈에 띄었고 걸음이 달라졌으며 시선이 달랐다. 칠성이 저작거리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렇게 많이 왔을 줄은 몰랐어요. 청룡지회가 3년에 한 번이니까 모이는 거지. 저 사람들 중에 강한 사람도 있겠죠. 있겠지. 칠성이 지나가는 무인 하나를 눈으로 쫓았다. 나이가 20 중반쯤 되어 보이고 등에 맨검집이 낡아 보였다. 오래 쓴 것 같았고 걸음에 군더더기가 없었다. 저 사람 무공이 있어요.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있어.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운이 앞을 보며 걸었다. 저작거리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사람이 더 많았다. 객잔마다 외지 무인들이 차 있었고 빈 방이 없다는 표시를 내건 곳도 있었다. 주점에서는 처음 만난 무인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호가 낙양성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었다. 화생당에 들렀을 때 설무가 2 사람을 보고 안으로 들이고 앉으며 말했다. 청운문이 들어왔다. 칠성이 말했다. 진무역도 왔겠네요. 수석 제자가 빠지면 청운문 체면이 안 서지. 다른 제자 둘과 같이 왔다. 하운이 물었다. 오대세가는요? 남궁세가 인마가 오늘 아침에 들어왔고 내일까지 나머지도 다 들어올 거야. 이번 청룡지회에 오대세가가 전부 대표를 보내는 건 처음 있는 일이야. 칠성이 말했다. 전부 보내는 게 왜 처음입니까? 천하맹이 이번 대회에 공을 들였어. 주관 방식도 달라졌고 상격도 높아졌거든. 거기에 오대세가가 반응한 거야. 하운이 설무를 봤다. 풍명 쪽 움직임은 있습니까? 설무가 찻잔을 들었다. 반응이 있다. 설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젯밤에 천하맹 쪽 연락이 왔어. 낙양성 북쪽 객잔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사람이 드나드는데 무인도 아니고 상인도 아닌 것들이 묻고 있다는 거야. 칠성이 말했다. 천하맹 외곽거점 쪽입니까? 방향은 맞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됐어. 오늘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하운이 말했다.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나 혼자 봐도 충분해. 너희는 내일 대회 등록부터 해라. 칠성이 말했다. 추천서는요? 설무가 서랍에서 종이 2장을 꺼내 탁자 위에 밀었다. 어제 써뒀다. 가져가거라. 하운이 종이를 집어서 보니 설무의 이름으로 된 추천서였다. 무소속 무인 2명을 청룡지회 참가자로 추천한다는 내용이었다. 칠성이 자기 것을 집어들며 말했다. 설무 어른 이름이면 통하겠죠? 낙양성에서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자랑이 아니고 그냥 사실이었다. 대회 등록소는 낙양성 중앙광장 옆 천하맹 임시처소에 마련돼 있었다. 건물 앞에 각 문파 대표들과 무소속 무인들이 뒤섞여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등록을 마친 사람들이 패를 받아들고 흩어지고 있었다. 하운과 칠성이 줄 끝에 서서 앞을 보니 청운문 복색을 한 무인 셋이 보였다. 진무역과 옆에 선두 제자가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진무역은 정면을 보고 있었다. 줄이 줄어들면서 진무역이 등록소 창구 앞으로 갔다. 칠성이 낮게 말했다. 봤어요? 나도 봤어. 대련이 기대되네요. 하운이 앞을 보며 말했다. 대련 전에 등록부터 해야지. 진무역이 등록을 마치고 패를 받아들고 돌아서다가 줄 뒤쪽에 있는 하운과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 머물던 시선을 인해 거둔 진무역은 곧장 2 제자와 함께 걸음을 옮겼다. 칠성이 작게 말했다. 우리를 봤네요. 봤겠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할 말이 없는 거지. 등록을 마치고 패를 받아들었다. 청룡지회 참가패는 나무로 만든 패 앞면에 청룡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 이름이 적혔다. 칠성이 패를 뒤집어 자기 이름을 봤다. 실감이 나네요. 나도 그래. 2달 수련한 게 여기서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하운이 패를 챙기며 말했다. 나오겠지. 광장 쪽으로 나오는데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무소속이야. 돌아보니 20살 초반의 청운문 복색 무인이었다. 얼굴은 단정했고 자신감이 넘치는 인상으로 하운을 보고 있었다. 하운은 입을 열지 않았다.
백서준의 시선이 설무의 추천서에서 하운의 얼굴로 향했다. 어릴 적 총문 기재 선발을 가뿐히 통과하고 엘리트로 자라온 자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나는 눈빛이었다. 그는 과거 자신과 함께 시험을 치렀던 하운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설무 어르신의 추천서라. 소속도 없는 놈이 추천서까지 구하느라 꽤나 용을 썼네. 칠성이 옆에서 말없이 흉흉한 눈빛으로 백서준을 노려보았다. 백서준이 하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비릿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예전 우리 청운문 기재 선발에서 떨어지고 정처 없이 떠도는 놈이 하나 있다던데. 낙양성까지 흘러 들어온 걸 보니 혹시 그게 너인가? 하운은 묵묵히 백서준을 마주보았다. 표정은 바위처럼 굳건했고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지만 백서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면 말고 무소속으로 청룡지회에 기어 나오는 것까지야 뭐 내 자유니까. 근데 우리 청운문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근본 없는 무소속이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네. 돌아서려던 백서준의 시선이 칠성에게 닿았다. 이 녀석은 따라온 짐꾼인가? 칠성이 백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려다 굳게 닫았다. 분노를 지씹는 턱에 힘이 들어갔고 어느새 손은 건병을 향해 가다 멈칫했다. 백서준이 그 팽팽한 살기를 보고도 오히려 픽 실수를 터뜨렸다. 왜? 억울해서 뭐라도 한번 해보게. 칠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백서준이 흥미를 잃은 듯 고개를 돌렸다. 뭐 실컷 구경이나 하다 가라. 그가 청운문 무리가 있는 쪽으로 유유히 걸어갔다. 칠성이 그 오만한 뒷모습을 노려보며 거칠어진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하운이 시선을 돌려 칠성을 보니 칠성의 턱은 여전히 단단히 굳어 있었다. 사제, 잘 참았어. 칠성이 정면을 응시한 채 억눌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사람이랑 대회장에서 붙으면 기분 좋겠는데요. 하운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말했다. 붙게 될 기회가 올 수 있겠지. 해가 기울 무렵 화생당. 무영이 설무 옆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이 들어서자 무영이 고개를 들었다. 칠성이 먼저 말했다. 무영씨, 언제 낙양성에 들어오셨어요? 어제 왔다. 하운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스승님 안배입니까? 아니다. 청룡주에 기간에 같이 움직인다. 설무가 찻잔을 들며 말했다. 무영은 낙양성 정보망을 오래 쥐고 있었어. 풍명 움직임을 잡는 데 도움이 돼. 하운이 무영을 봤다. 풍명 쪽 파악된 것이 있어요? 무영이 말했다. 움직임이 있다. 오늘 오후에 확인했다. 무영이 말을 이었다. 풍명이 노리는 건 대회 자체가 아니야. 천암행 내부 인물이야. 이번 청룡주회에 참석하는 천암행 인사 중에 풍명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통해 천암행 내부 움직임을 교란하려는 거야. 칠성이 말했다. 그 인물이 누군지 파악됩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좁혀지고 있다. 대회가 시작되면 움직임이 나올 거다. 설무가 말했다. 대회 기간에 무영이 바깥을 보고 너희 둘은 대회장 안을 봐라. 풍명이 대회장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하운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 모습을 보던 무영이 짧게 내뱉었다. 석 달 전보다 기세가 짙어졌군. 그렇습니까? 강호의 생리가 제법 잘 맞는 모양이다. 칠성이 옆에서 피식 웃으며 끼어들었다. 저는 어떻습니까? 무영의 무심한 시선이 칠성에게 닿았다. 너야 소시적에 길바닥에서 살아남은 놈 아니냐. 험한 꼴은 내가 더 익숙하겠지. 칠성이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하긴 거지 시절에 비하면 검 쥐는 게 훨씬 편하긴 합니다. 낙양성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저작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내일이면 마침내 청룡지회의 막이 오른다. 청룡지회 개막일 아침 낙양성 중앙광장의 사람으로 가득 찼다. 천암행이 광장 한쪽에 대형 포진을 세우고 청룡지회 현판을 걸었다. 현판 아래 천암행 관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광장 양쪽으로 각 문파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강허각지에서 올라온 30세 이하의 무인들로 문파 복색을 갖춰 입은 자들도 있었고 무소속으로 온 자들도 있었다. 광장이 넓고 어디를 봐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칠성이 입구를 통과하면서 말했다. 이 사람들이 다 참가자예요? 예선 참가자. 400명이 다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조당 12명이 올라가지. 칠성이 사방을 둘러봤다. 그럼 갑조 100명 중에 12명이요? 응.
그렇게 12명이 본선으로 올라가지. 사형은 몇 조예요. 하운이 패를 꺼냈다. 나는 을조야 사제. 칠성이 자기 패를 봤다. 저도 을조예요. 관원이 참가자들을 조별구역으로 안내하고 있었고 광장 내 귀퉁이에는 가불병정 구역이 나뉘어 있었다. 각 구역마다 100명씩 모이고 있었다. 을조 구역으로 향하는데 칠성이 말했다. 저기 남궁새가 깃발이에요. 관람석 한쪽 청색 깃발 아래 단정한 차림의 무인들이 앉아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대회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이가 50 정도의 눈빛이 조용하고 깊었다. 남궁새가 가주 남궁진천이었다. 하운이 그쪽을 한번 봤다가 시선을 거뒀다. 관람석 한 귀퉁이에는 본선 직행 자격을 받은 16명이 따로 대기하고 있었다. 오대세가 대표들과 주요 문파 대표들이었다. 청운문 복색의 진무역도 보였다. 옆에 선 제자들과 달리 진무역은 광장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칠성이 낮게 말했다. 진무역은 본선 직행이네요. 청운문 대표니까. 우리는 예선부터네요. 무소속이니까. 칠성이 진무역 쪽을 보다가 말했다. 본선에서 만나면 되죠. 계속 이기면 만나게 되겠지. 을조 구역의 자리를 잡고 100명이 한 구역에 모여 있으니 빽빽했다. 각자 다른 문파 복색을 갖춰 입은 자들은 3, 4, 5 모여 있었고 무소속들은 제각각 흩어져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구석 자리에 있던 또래의 여인으로 보이는 흑장포 무인은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있었다. 미동주차 없는 고요한 눈은 주위를 살피는 대신 그저 앞만 묵묵히 바라보았다. 칠성이 곁에서 낮게 읊조렸다. 저 사람 분위기가 다르네요. 하운이 그쪽을 바라보자 정면만 응시하던 검은 장포의 무인이 기척을 느낀 듯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아주 짧은 찰나 하운과 무인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이내 무인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었다. 그 짧고 서늘한 정적을 깨며 칠성이 입을 열었다.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봐요? 기운이 강해서. 칠성이 다시 그쪽을 봤지만 검은 장포 무인은 이미 다시 정면을 보고 있었다. 움직임은 없었지만 주변 공기가 달랐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다. 칠성이 말했다.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네요. 그런 것 같아. 개막 선언이 울리자 천하맹 관원이 대회장 중앙에서 청룡지회 개막을 알렸다. 참가자 수, 진행 방식, 규칙이 간략하게 전달됐다. 30세 이하, 총 400명, 가불병정 4개 조로 나뉘어 예선을 치른다. 각 조에서 12명이 본선에 진출하고 본선 직행 16명과 합쳐 총 64명이 본선 64강에서 토너먼트로 겨룬다. 관원이 조별 예선 진행 방식을 설명했다. 제비뽑기로 대진을 정하고 이틀에 걸쳐 예선을 치르고 승점제로 운영하되 일정 승점을 넘긴 12명이 최종 통과한다. 칠성이 패를 들고 제비를 뽑고 돌아오면서 숫자를 봤다. 23번이에요. 사형요? 하운이 패를 봤다. 나는 31번. 을조 예선 첫 번째 대진이 시작됐다. 비무대가 을조 구역 중앙에 마련돼 있었고 관람석은 없었다. 참가자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서서 보는 구조로 빠르게 치르고 넘기는 방식이었다. 칠성의 차례였다. 상대는 어느 소문파의 또래 무인으로 무기는 검이었다. 시작 신호가 울리기 무섭게 칠성이 총기를 평면이 아닌 입체로 전개했다. 전후 좌우 위아래까지 빈틈없이 에워싸고 상대가 첫 공격을 뻗어냈을 때 승부는 이미 끝나 있었다. 상대의 검이 청기의 벽에 막혀 튕겨나간 찰나 칠성의 겉면이 상대의 손목을 가볍게 내리치자 사내가 허무하게 검을 놓쳤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칠성이 여유롭게 검을 거두며 말했다. 검, 잘 받았습니다. 다음은 하운의 차례였다. 상대는 중소 문파의 무인, 체격이 컸고 돌을 쥐고 있었다. 시작 신호가 울리자 상대가 먼저 돌을 맹렬히 휘두르며 쇄도했다. 그 순간 하운이 원의 영역을 펼쳤다. 소리도 형태도 없었지만 비무대 위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참가자들이 먼저 깨달았다.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공기 자체가 묵직하게 짓눌려 온다는 것을. 상대의 발이 영역 경계에 닿는 순간 쇄도하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돌을 내리치려던 팔에도 천근의 무게가 실렸고 자연히 공격 궤도가 어그러졌다.
하운이 그 틈을 파고들며 한 걸음 내디면서 검을 비스듬히 흘려 돌을 가볍게 튕겨내고는 동시에 원의 영역을 확 좁혔다. 어느새 상대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다. 하운의 검끝이 어느새 상대의 목덜미에 닿아 있었다. 상대는 뻣뻣하게 굳은 채 천천히 돌을 내리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이내 폭발적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방식이었고 공간 자체가 왜곡되는 듯한 압박감을 피부로 느낀 참가자들이 서로 묻기 시작했다. 대체 저게 무슨 무공이냐고, 어느 문파 출신이냐고. 관람석 높은 곳에서 그 소란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남궁진천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번에는 검은 장포 무인의 차례였다. 그녀가 을조 비무대에 올랐다. 상대는 중소 문파의 사내였다. 시작 신호가 울리자 검은 장포의 여자가 빠르게 쇄도했다. 허리춤에서 뽑혀 나온 단검이 상대의 검과 격돌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침없는 연속 공격이었다. 상대가 다급히 방어벽을 쳤으나 뻗어내는 궤적마다 단검이 한 발 먼저 도달해 있었다. 네 번째 격돌의 단검이 기어이 상대의 겉면을 밑으로 짓눌렀다. 상대의 중심이 허무하게 앞으로 쏠렸다. 검은 장포가 그 빈틈을 타 유려하게 회전하더니 어느새 단검의 끝을 상대의 목덜미에 들이밀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초도 채 걸리지 않고 끝났다. 칠성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빠르네요. 하운이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독고문의 검술 같아. 칠성이 하운을 보았다. 아는 곳입니까? 초식을 펼치는 방식이 그래. 칠성이 다시 비무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무인이 단검을 갈무리하고 계단을 내려오고 주변에서 탄성 섞인 박수가 터졌다. 무인이 대기 구역으로 걸어오며 하운과 칠성의 곁을 스쳐 지나가자 칠성이 불쑥 입을 열었다. 이름이 어찌 되십니까? 무인의 걷던 발걸음이 멎었고 그녀가 고개를 돌려 칠성을 보고 이내 하운을 바라보았다. 짧은 정적 끝에 입술이 열렸다. 연하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제자리로 돌아갔고 칠성이 하운을 보며 헛기침을 했다. 대답 참 짧게 하는 분이네요. 하운의 시선은 연화가 돌아간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자리에 앉은 연화는 다시 미동도 없이 정면만 응시했다. 여전히 고요한 기운으로 허나 그 지독한 고요 속에 무언가 이지적이고 묵직한 것이 떠리를 틀고 있었다. 하운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강한 자야. 예선 첫날이 끝날 무렵 을조에서 하운과 칠성은 각각 2번의 대련을 마쳤다. 둘 다 이겼고 연화도 2번을 이겼다. 세 사람 모두 승점을 쌓고 있었다. 대기구역으로 돌아오면서 칠성이 말했다. 내일도 몇 판 더 치러야 해요. 그렇겠지. 100명 중 12명이면 빠듯해요. 이기면 돼. 칠성이 주변을 훑자 을조 참가자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다. 진지한 눈빛들이었고 강호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름 없는 무인들도 있었고 이름 있는 문파 출신들도 있었다. 칠성이 말했다. 내일 어떻게 되든 본선에는 올라가야 해요. 그래야지. 진무역이 본선 직행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운이 관람석 쪽을 한번 보고 진무역이 앉아서 예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쪽을 보지 않았다. 하운이 앞을 보며 걸었다. 본선에서 보겠지. 그날 밤 화생당에는 무영이 먼저 와서 설무 옆에 앉아 있었다. 칠성이 말했다. 무영씨, 오늘 대회장 오셨어요? 멀리서 봤다. 어땠어요? 을조에 강한 사람들이 있더군. 설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풍명 쪽 움직임이 있었다. 오늘 낮에 천하맹 관원 하나가 수상한 자와 접촉했어. 무영이 확인했고 하운이 무영을 봤다. 천하맹 내부입니까? 그렇다. 아직 확정은 안 됐어. 본선이 시작되면 더 드러날 거야. 설무가 말했다. 대회장 안에서 너희는 싸움에만 집중해라. 바깥은 무영이 본다. 하운이 고개를 끄덕였고 무영이 하운을 봤다. 오늘 을조에서 단검 쓰는 여자 봤느냐? 봤어요. 독고문 잔존자다. 칠성이 무영을 봤다. 독고문이요? 멸문된 거 아니었어요? 무영이 찻잔을 들었다. 그렇다. 무영이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자 하운의 깊은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무영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곧게 받아내면서도 굳게 담은 입술을 떼지 않았다. 어느새 낙양성에 짙은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저작거리의 홍등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어딘가에서
무인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었다. 낙양으로 몰려든 외지인들이 뿜어내는 첫날 밤의 열기였다.